드디어 갑자기 자기 남편 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는 여자가 있을까?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 이후 박지은 작가의 신작 눈물의 여왕이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OTT 플랫폼이 등장해 시청률이 높게 어려진 상황에서 눈물의 여왕 2회차는 무려 8.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랑의 불시착보다 약 30%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랜만에 시청률 3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더 큰 재미를 선사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자라 겨우 서울대 법대에 간 백현우가 재벌가 손녀와 결혼하고 뜻밖의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자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재벌가의 집사가 된 기분도 모자라 얼음장같이 차갑고 이성적인 아내를 상사로 모시게 되며 백현 의사님, 내가 지금 의견 묻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여리고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수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원래 취하면 귀여워진대. 안 귀여웠으면 이렇게 결혼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리고 초대형 캐스팅에 더해 초롱이와 같은 캐릭터들이 특별 출연하며 드라마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가세요 이제. 안 그래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화에선 홍예인과 좋았던 관계라고 주장하는 전재준, 아니 윤은성이 등장해 이혼을 결심한 백현우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했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3, 4화 예고편을 다뤄보기 전에 1, 2화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숨은 떡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2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시골에서 자랐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재벌가 퀸즈그룹에 입사하게 된 백현우, 그리고 퀸즈에서 홍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기업 승계 명분으로 잠깐 일하는 홍예인이었지만 그 정체도 모르는 백현우는 점점 홍예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자꾸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내가 더 신경 쓰이지. 나 어때요? 그렇게 고백까지 했지만 홍예인이 퀸즈그룹 장손녀인 것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아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홍예인이 헬기까지 타고 백현우를 찾아가며 둘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 후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새 둘은 부부보단 계약관계에 가까워졌고 실속 없는 짓 그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넌가?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예인의 집안 사람들마저 백현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퀸즈그룹 부회장이자 홍예인의 아버지 홍범주는 자식을 낳아라 종용했고, 그리고 홍예인의 어머니 김선아 또한 백현우를 쌀쌀맞게 대했는데요. 사실 여기엔 떡밥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홍예인과 김선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홍예인의 남편도 좋게 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 홍예인에겐 친오빠가 있었는데 모종의 사고로 첫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고, 옛날 일 때문에 혜인이랑 언제까지 그럴래? 당신은 그때도 그랬지. 아버님이 덥자고 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갔고. 난 아직도 우리 수환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모르고 있어. 난 아직도 매일 억울하고 숨막히게 아파. 왜인지 김선아는 홍예인을 원망하고 있었죠. 게다가 퀸즈그룹 전무이사이자 홍예인의 동생 홍수철은 백현우를 무시했죠. 결국 기계 같은 홍예인에 더해 처가살이에 지쳐버린 백현우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퀸즈그룹의 회장이자 홍예인의 할아버지 홍만대 회장의 사별한 부인 장례식이 진행되며 슬슬 떡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만대 회장의 곁에는 모슬이라는 동거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홍만대 회장이 부인과 사별한 후 무려 3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홍예인의 고모 홍범자는 모슬이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것이라며 깽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홍만대의 동거녀 모슬이만 떡밥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홍만대 회장의 장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려 퀸즈 계열사 퀸즈 유통의 대표였지만 왜인지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하와이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입구에만 서 있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만대 회장, 모슬이, 버려진 홍만대 회장의 장남, 그리고 사별한 부인 사이에 숨은 비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이 떡밥을 하나씩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 이후 모든 재벌가의 결혼을 주선한 마담뚜 그레이스 고가 백현우에게 비밀 하나를 몰래 얘기하며 이혼하고 싶은 백현우 마음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백현우는 변호사답게 스스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홍예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홍예인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나 죽는데. 백현우는 3개월만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이혼 합의서를 숨깁니다. 미안했다고. 그동안
혜인이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많았다. 그리고 홍예인의 동생 홍수철과 그의 아내 천다혜가 잠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미처 못 듣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주빈이 연기한 천다혜, 그녀의 사촌 오빠가 퀸즈마트의 재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퀸즈그룹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화까지 이주빈의 비중이 생각보다도 작아 의문스러웠는데 이 사촌 오빠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이화 마지막에 멧돼지에게 당할 뻔한 홍예인의 이야기와 함께 좀 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 백현우는 변호사 친구에게 홍예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친구로부터 그럼 차라리 3개월 동안 뜨겁게 사랑해보라는 조언을 얻습니다. 아마 그 누구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곧 죽는단 말을 듣게 된다면 심경에 변화가 생기겠죠. 소름 끼치게 열심히 사랑을 해봐. 백현우는 꽃도 선물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회의 때 홍예인이 기침하자 구급차도 불러주려 하는 등 괜찮아?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과거 사랑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오히려 오버한다고 혼나버리죠. 내가 말했지. 오버하지 말라고. 그리고 홍예인은 자꾸만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백현우를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수상하게 구는 건 당신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한편 중동의 오일머니를 움직이는 전재준, 아니 윤은성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모든 백화점들이 입점시키려는 명품 브랜드 헤르키나의 회장과 각별한 인물이었기에 퀸즈그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윤은성이 홍예인의 대학 동창이었던 것을 빌미로 홍예인과 백현우는 헤르키나 회장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백현우는 윤은성과 짧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윤은성은 백현우에게 자신이 홍예인을 많이 좋아했었다며 조금도 아니고 미친듯이 선을 넘으며 정신나간 도발을 해오죠. 저희가 예전에 좀 좋았던 관계 제가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백현우는 웃으며 대화하는 홍예인의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탓일까요? 이후 퀸즈 가문은 윤은성과 사냥까지 나서며 돈독한 관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은성과 백현우 사이에 첨예한 긴장감이 흐르고 윤은성 씨 코스 아니지 않아요? 자기 영역 아닌 곳에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레이스가 철조망을 끊어둔 것으로 인해 꽁 사냥터에 있던 홍예인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으며 2화가 마무리되었죠. 다행히 백현우가 멧돼지를 막아냈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배우가 어떻게 밝혀질지인데요. 그 후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윤은성입니다. 윤은성은 아직 홍예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은성이 홍예인을 왜 해치려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함정 설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가 노린 것은 홍예인이 아니라 백현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재벌가의 홍예인이 백현우와 결혼한 것은 재벌가 마담뚜 입장에서 항상 큰 오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예인의 이혼을 바라게 되었고 때마침 아직 홍예인을 좋아하는 윤은성과 손을 잡고 백현우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죠. 심지어 윤은성이 자신의 사냥터를 떠나 백현우와 홍예인이 있는 쪽으로 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이 사냥터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더글로리에서 전재준으로 악역 이미지를 붙인 박성훈 배우가 윤은성을 맡았기에 이번에도 악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다시피 홍예인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고와 가장 친분이 있으며 항상 홍예인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맘에 안 든다고 소송까지 준비했을 정도이며 아들인 홍수철이 기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정을 팠을 수도 있죠.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후보인데요. 바로 홍예인의 남동생 부부 홍수철과 천다혜입니다. 퀸즈그룹 회장이 홍예인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홍수철은 호시탐탐 홍예인이 아프길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홍수철의 아내 천다혜의 사촌 오빠는 퀸즈마트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만약 홍예인과 법무이사 백현우만 없어진다면 이 부부는 퀸즈그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를 처리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심지어 이 사냥 코스에 홍예인과 백현우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백현우는 항상 사냥에 실패했을 정도로 사냥에 재능이 없다는 것,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을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담뚜 그레이스 고는 재벌가의 결혼을 항상 주선한 만큼 홍수철과 천다혜의 결혼을 주선했을 것이고 이미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주빈이 아직 비중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또 다른 재벌가와 엮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뤄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화 예고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넘은 여자 중에 갑자기 자기 남편 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는 여자가 있을까?
헐. 먼저 홍예인은 앞선 사건들과 점점 과거처럼 자신을 좋아해주는 백현우의 모습을 통해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여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가슴 한켠에 사랑하는 감정을 잠시 치워뒀던 것 같죠. 보안 철조망이 인위적으로 끊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현우는 이번 사건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벌인 짓이란 걸 알게 되고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백현우가 보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퀸즈그룹의 회장 혹은 부회장에게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주바보와 딸바보들이기 때문에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앞서 말한 3명의 후보 외에도 또 다른 떡밥이 등장할지 다음 화가 매우 기다려지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오히려 백현우를 의심하기 시작한 윤은성과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구나. 믿어. 백현우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친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며 사람이 믿는 게 저렇게까지 꼴보기 싫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뭔가 비장한 표정의 윤은성, 그리고 그의 장화에 묻은 진흙을 빠르게 비추며 스쳐 지나가는데 앞서 멧돼지 사건과 윤은성의 연관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딴짓하고 그런 놈들 확 다 죽이려고. 쫄 거 없어.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홍예인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쫄 거 없이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예고했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참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백현우의 서포팅을 바탕으로 맞서 싸울 용기를 되찾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좋아 죽는 백현우의 모습이 등장하죠. 무서워서 했어. 엄청 두근두근했다. 그를 다시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한 홍예인을 끝으로 다음화 예고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눈물의 여왕 3화 그리고 4화는 각각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 채널과 티빙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가볍게 1, 2화만 보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웃기고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서 나오는 족족 정주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공개되고 있으니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 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